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 태양계 영상을 제작할 때는 항상 행성이나 그 위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에는 그 밖에도 흥미로운 천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가장 큰 소행성으로 알려졌었던 세레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세레스의 생명은 존재하는지, 세레스의 화산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가장 큰 소행성이었는데 왜 이제는 과거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행성이냐? 행성인가? 세레스는 소행성 대에서 발견된 최초의 천체입니다. 발견의 명예를 얻은 사람은 이탈리아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입니다. 그것은 1801년 1월 1일, 새로운 세기를 맞은 첫날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의 같은 영역에 그 밖에도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세레스는 가장 큰 소행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과학자들 사이에 행성과 소행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오갔고, 이때 세레스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논쟁은 2006년에 명왕성이 강등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레스가 격상된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천문학연합의 결정에 따르면 행성이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천체를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항성 주위를 직접 돌고 있어야 하고 다른 행성의 위성이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조건은 구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궤도와 그 주변에서 다른 큰 천체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조금 전의 조건에 더해 핵 내에서 열핵 반응이 시작되는 질량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항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천체를 위해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행성입니다. 준행성은 정식 행성과 마찬가지로 구형이고 항성 주위를 직접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량은 궤도상의 천체를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다른 소행성이나 기타 천체가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등급으로 격하된 것이 명왕성입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레스는 소행성에서 이 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세레스가 준행성이 되었다면 가장 크고 가장 큰 질량의 소행성은 베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인지관성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자 중에도 아직도 세레스를 최대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으며 세레스를 위해 준행성, 소행성이라는 특별한 이중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국제천문학연합에 의해 세레스는 준행성으로 결정되었으니 그것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보양보에서 소행성대에서 가장 거대하고 큰 질량을 가진 천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소행성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행성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세레스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세레스는 준행성이라는 기준으로 봐도 작은 천체입니다. 실제로 알려진 천체 중 준행성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선 가장 작습니다. 세레스의 지름은 1000km 미만입니다. 표면적은 277만 평방킬로미터로 아르헨티나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세레스의 질량은 달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6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행성대 총 질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세레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레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구형을 가질 수 있었던 천체입니다. 세레스의 존재는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까지 거의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준행성의 관측은 주로 망원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그다지 재미없는 우주의 돌멩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세레스에서 수증기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평소와는 다른 현상입니다. 세레스의 중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표면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예를 들어 유로파처럼 세레스 지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인 2015년 2월, 세레스 표면에 2개의 기묘한 밝은 백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체를 밝혀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이미 탐사선 돈이 세레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탐사선은 처음으로 세레스 촬영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이 백반들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백반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독립적인 개별 백반이 아니라 몇 개의 모임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스팟5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스팟5는 오카토르라고 하는 직경 80km 정도의 충돌 분화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팟5는 오카토르 크레이터 중심부에 있는 켈레아리아 파큘라라는 대형 백반과 동쪽 끝에 있는 위날리아 파큘리라는 백반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임을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백반의 성분이 탄산염 혹은 탄산수소 나트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여러분 주방에 있는 평범한 소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외계인이 뭔가 요리 같은 것을 하려고 준행성에 소다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생성됩니다. 즉, 세레스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탐사선 돈은 세레스에 산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산은 아흐나산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산은 세레스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흐나산의 높이는 적어도 4km는 되며 산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까지를 포함해 과거에 몇 번인가 분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분출된 것은 용암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이는 얼음 화산이라고 불립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처럼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 아닌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가 많은 변방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흐나산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얼음 화산입니다. 흥미롭게도 아흐나산의 바로 뒤쪽에 해당하는 지점에 케르완이라는 세레스 최대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의 지름은 284km, 깊이는 약 5km입니다. 그러니 이 운석과 소행성의 충돌은 케르완 크레이터 형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흐나산 출현의 원인일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입니다. 케르완이 형성된 것은 꽤 오래된 일로 바로 위에는 몇 개의 미세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과거에 일어난 얼음 화산의 흔적으로 보이는 밝은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즉, 세레스 내부에서 물이 분출하여 지표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최근 발견을 통해 세레스의 표면과 내부 구조 전반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레스 지하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 혹은 적어도 얼음 멘틀이 있고 거기에는 액체물이 고인 호수가 몇 개 있다는 것이 현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상당히 염분 농도가 높은 곳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유기분자나 생명체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레스의 지질조사 장치를 설치하는 향후 미션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분명 아주 멋진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댓글창에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는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